잠깐 기다려라. 됐다. 오케이. 2016년 4월 19일 잉크쟁이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색 섹션 장비를 외부 장비를 같이 만드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잉크 용기는 본사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까운 센터에 주문하셔도 되고, 대리점 사장님들 중에서 이제 이 재료를 구입하셔서 만드셔가지고 시간 좀 많으신 분들한테 대리점 사장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아니면은 완제품 다 만들어진 걸 본사에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 되시는 분은 재료만 사서 재료만 사가지고 직접 제작하시면 됩니다. 자, L튜브를 다 박습니다. 방송 중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면은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채팅창에. 그러면 우리 그 직원이 바로 그 볼륨하고 장비를 조정해 줍니다. 지금 이 장비는 보건사에서 나중에 디지털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잉크 안에 오버되는 양이 되면은 자동으로 석션이 중단이 되고 모든 게 디지털로 제어가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근데 굳이 뭐 자금량이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은 디지털 장비를 그렇게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할 출원을 진행한 상태인데요. 이거 따라 만든다고 뭐 특허 출원에 걸리는 거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뭐라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잉크업 하시는데 필요하시는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 따라서 만들어서 쓰세요. 이런 건 뭐 상품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에 나와 있는 그냥 주변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따라서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수는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할 모든 그 관로들은 액체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공합이에요. 공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실리콘 호수로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4색 4 곱하기 외경 4 내경 3 4 곱하기 3 실리콘 호수입니다. 이것도 본사에 주문하시면 돼요. 요런 거 한 10m씩만 사놓고 앞으로 방송 보실 때 한 번씩 따라 만드시면 돼요. 부자재를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한 잉크를 업을 하고 계시다면은 기본적으로 부자재를 종류별로 보통 구성해서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은 여러분 무한 잉크는 정품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려면은 각종의 부자재는 당장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작업장에 이 부품을 보유하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뭐냐면요. 색깔별로 4개 색깔의 잉크통을 따로 나눠져 있지만 이 공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을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 놀래라. 조명 좀 돌릴게요. 자, 여러분, 요렇게 노란색이 잘 보이나? 보이세요?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호스를 연결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수제로 만들어도 그냥 제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모든 규격화 시키고 딱 맞게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또 보면 그냥 지저분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제로 손으로 만들었지만 원래 진짜 제품을 진짜 만든 것처럼, 상품화한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왜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한잉크는 정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 그 자리 그때그때 제작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돈을 받고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4개의 통을 연동시킵니다. 어떻게? 잉크는 각자 들어가지만 하나의 석션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4개를 이렇게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속이 이 기체의 상태로는 전부 다 기체, 그러니까 액체와 고체를 뺀 이 기체는 전부 다 이게 4개 통이지만 통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검은색이 하나 남은 쪽에 이걸 여시고요. 자, 체크 밸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체크 밸브예요. 여기에 사용하는 체크 밸브는 저가형이나 중국산 밸브를 쓰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구멍을 열지 않을 때는 석션을 하고 나서 이 속의 잉크는 다시 역류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체크 밸브가 굉장히 그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 밸브에는 항상 인과 아웃이 있습니다. 인, 흰색이 인, 투명이 아웃. 입으로 불어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석션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웃이 투명한 쪽이 위로 향합니다. 위로 향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L튜브를 똑같이 박아 놓고, 제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작동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끝까지 쭉 밀어 넣으세요.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너무 세게 확 밀어 넣으시면 L튜브가 찢어집니다. 여기서 공기가 새요. 그래서 침 좀 바르셔갖고 좀 강하게 천천히 밀어 넣으시면은 꽉 맞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 4 곱하기 3 실리콘 호스를 사용하는데요. 20mm 정도를 잘라내세요. 이 정도 20mm. 그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요, 20mm를 넣으시면 남습니다. 이게 남아요. 일부러 남긴 겁니다. 여기에 8 곱하기 4 실리콘 호스, 이것도 본사에 주문하시면은 부자재가 있습니다. 8 곱하기 4를 자르시는데 2mm보다 좀 더 길게 일부러 여유있게 자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칩을 바르신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해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이중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적절한,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호스를 연결할 거예요. 아, 참,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는 자르면 안 되는구나. 여유있게 길게 하세요. 이게 레귤레이터로 갈 겁니다. 레귤레이터로 갈 거기 때문에 좀 길게 할게요. 여유있게. 한 1.5m 정도 하세요. 1.5m. 얘는 고정입니다.
자, 아까 전에 20mm라고 했는데 20mm가 아니고요. 얘는 한 15mm 정도. 15mm 정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실리콘과 실리콘 호스를 그냥 꽂으시면 잘 안 꽂혀집니다. 항상 가구로 잘라서 뾰족하게 만드세요. 뾰족하게. 그래서 침을 바르셔가지고 쑥 밀어넣으시면 한쪽에 나오거든요. 그럼 쭉 당기세요.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요렇게 다시 깨끗하게 자르세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꽂습니다. 꽂고 그 다음에 얘를 쭉 내려서 이렇게 호스를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호스가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고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얘는 이제 나중에 그 차단 밸브로 해가지고 아이블록으로 갈 거거든요. 입으로 당겨내시면 4색이 동시에 쭉 당겨 들어옵니다. 4색이 동시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이 통은 이제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쪽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이거 하나 달라 해라. 이거 3방향 밸브 3방향 밸브 이 호스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무실에 그냥 석션기, 그냥 하나의, 그냥 단선 석션기를 그대로 쓸 거라면은, 근데 레귤레이터를 안 달고, 단순 석션기로 사용하신다면은, 여기에 호스 여유 두지 마시고 다 잘라버리시고요. 일반 석션기를 여기다 꽂고, 그냥 얘 하나를 석션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색이 동시에 당겨집니다. 그리고 얘를 빼시고, 뺏는 걸로 보통 카트리지 석션 하시면 돼요. 그럼 펜크로 가겠죠. 그냥 단순 석션기에다 그냥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를 자르세요. 잘라갖고 요 84호스와 지면이 딱 맞게끔 해가지고 딱 자르시면은 요 자리 그냥 뺐다 꽂았다 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여기는 열려있으면 안 됩니다. 막으셔야 되고요. 자, 근데 내가 여기를 얘를 뺐다가 꽂았다 하는 게 귀찮잖아요. 이 마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금부터 밸브를 장착할 겁니다. 밸브를. 밸브를 장착할 건데요. 이런 우리 공업에 사용하는 밸브를 쓰셔도 되지만 이런 건 뭐 흔히 구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니까 이거 패스하고 이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본사에도 이거 재고 많습니다. 본사로 요청하셔도 되고 이 밸브를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세 개 3방향 중에서 한쪽에 이렇게 헛도는 곳이 있습니다. 헛도는 쪽. 얘를 잘라내버리세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자른다는 거 외벽에 있는 돌돌돌 도는 얘를 그냥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내일 뭐 부산에서 아이블록 대리점을 하고 싶다 한 개 업체가 뭐 사장님 직접 찾아오신다 하는데 주소가 옛날 프린토스하고 주소가 같은데. 프린토스는 지금 그 업체는 지금 울진에 있거든. 회사가요. 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쪽을 여기다 박아 넣을 거예요. 튜브나 실리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박아 넣는데 어떻게 넣느냐. 그냥 박지 마시고요. 이 끝까지 안 들어가집니다. 여기 한 10mm 정도 남으니까 여기에 845수를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렇게 지금 상태가 석션을 하면은 이 통이 진공 상태입니다. 얘를 뭐 이쪽이나 이렇게 열어버리시면은 진공이 풀리죠. 그럼 이 속에 있는 잉크가 다시 아이블록으로 돌아갑니다. 이해 가시죠? 자, 지금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 밑에 원래 4색 끝에는 차단 밸브를 걸어주는데요. 네, 이거 차단 밸브 있네. 있다. 근데 지금 방송 마이크가 왜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울리지? 여러분 혹시 제가 말을 하면 울립니까? 말이 똑바로 들리나요? 진짜 그 밑에 아이블럭 세가 하나 하고 인칸 세트 하고 갖고 나 지금 바로 석션에서 하나 작업하는 거 보여주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내가 작업을 할 건데 얼마나 편한가 한번 보세요. 차단 밸브 검은색 하나 하고. 아, 그건 놔두고 새거 써야지. 차단 밸브 검은색, 차단 밸브 수컷 검은색이 없다요. 잉크 다 담겨 있어야 되지, 아이블럭에. 아니. 새 아이블럭에 잉크 한 세트. 야, 로봇 청소기는 왜 트냐? 그냥 갑자기 그거 전원 버튼 눌러라. 정지 버튼. 그렇지. 그거 가만 눌러놔보라. 자, 이게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거든요.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을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레귤레다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수평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속에는 3곱하기4 호스 실리콘 호스가 들어있고 그 외벽에 4곱하기8 실리콘 호스가 있습니다. 그 밑에 체크 밸브 아웃이 위로 가게끔 석션을 빨아당길 거니까 하고 여기다 L튜브 집어넣고 체크 밸브 밸류사야 나온 정품 밸브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본사에 우리 있습니다. 제호가 있어요. 이 밸브가 왜 본사에 있냐면은 아이블록 프로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석션 툴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석션 툴 보이시죠? 석션 툴. 자 지금부터 석션 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이 호스가 하나 필요하고요. 똑같이 84 호스를 한 15mm 정도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얘를 뾰족하게 잘라주세요. 뾰족하게 왜 자르느냐? 이 속에 쉽게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넣기 위해서. 그러면 짜투리가 좀 나오거든요. 이거 딱 잡으시고 쭉 당겨내시면 쉽게 이렇게 빼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똑바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체크 밸브 석션 쪽이니까 아웃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들어갑니다. 아웃이 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845수를 쭉 밀어서 얘 외벽을 이렇게 쏴줍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석션 툴 중에 고속기와 보급기를 같이 쓰기 위해서 석션 툴은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속기 토출구 속에 이게 들어가집니다.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4 곱하기 실리콘 호스를 10에서 8mm 정도 자릅니다. 그 다음에 돌기 있는 데까지만 넣으세요. 더 이상 넣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딱 넣으시고 얘를 일로 넣는데 천천히 돌리면서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호스의 반대쪽을 입으로 잘 빨린 거 빨아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튜얼에 턱이 있는 곳에서 이 체크밸브에 턱이 있는 곳 딱 계산하시면은 한 8mm 되겠네요. 845수를 깨끗하게 한 6mm 자르면 되겠다. 한 6mm 정도 계산을 자르셔갖고 여기서 1로 집어넣습니다. 1에 넣어가지고 아 6mm 하니까 잘라요. 7, 8mm 하면 되겠다. 8mm. 그래서 8mm 정도 할게요. 8mm. 링크 꽂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내가 다 할게. 요 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너무 많이 덮여져 있으면은 고속기에서는 석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칼 없나? 이 칼, 이거 줘라. 이 커트 칼이 안 보이네. 최소한 5mm 정도는 돌출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그립감도 좋고 석션할 때 그립감도 좋아요. 여기가 그립감이 없으면요 수직을 똑바로 꽂아야 되는데 이리 꽂았다 저리 꽂았다 하니까 토출구 있는 데가 자꾸 구슬이 돌아가 가지고 잉크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석션 툴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유용해 좋습니다. 석션 툴을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 만드는 걸 가지고 아이블록 새 장비를 처음부터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오늘 만든 거가? 네. 아, 따끈따끈한 오늘 생산한 겁니다. 자, 필요한 끝에 한 10mm, 15mm 정도, 150mm 정도 놔두고 자르시고요. 아, 밑에가 검은색이가? 위에. 맞나? 위에 검은색 맞나? 네. 검은색. 자, 암컷들. 금방 검은색 움직였는데? 금방 검은색 맞지? 네. 이거 앞에 검은색이란 말이죠. 검정. 이번에 마젠타.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보십시오. (1번) 석션 툴에 우리가 지금 만든 석션 툴에 연결을 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연결했죠? 이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이크가 팍 빠져버렸다. 자, 1번. 항상 이게 작업 순서를 이렇게 하세요. 1번 얘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2번. 석션 툴을 여기다 꽂으세요. 석션 툴을 이렇게 꽂으세요. 이렇게. 자, 우리 석션기 막아야 돼요. 잠시 봐라. 자,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잉크 카트리지 석션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렇게 석션기를 작동시키시면서 석션기가 작동이 되면서 이쪽 보면서 맞죠? 석션기를 틀면서 넣으세요. 틀면서 다 넣습니다. 석션기 틀면서 넣으세요. 자, 이 속에 사색이 들어오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고 에어도 빼주시고 석션하시면서 에어 빼시면 됩니다. 석션하시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반대로 뒤집고 가만 누르시면 그쵸? 그리고 옆으로 이걸 하는 거구나. 얘는 뭐 건드릴 것도 없고 그냥 얘를 그냥 푸시면 돼요. 그냥 얘를 풀으시면 됩니다. 풀어놓으시면은 잉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벌써 지금 에어는 거의 다 빠진 상태예요. 지금은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이 작업 따위 여러분들 사무실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은 얘가 아이블록보다 높은 데 있어야 되고 얘는 이렇게 낮은데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피스 하나 박으셔서 걸쳐 놓거나 피스를 박아서 고정할 수 있도록 피스 2개 정도를 박으세요. 그래가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잉크병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 밑에 여기다 두시면 돼요. 여기다. 그죠? 그러면 이제 놔두시면 잉크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다시 석션하면 얘는 지금 석션이 계속 빨고 지금 바람 소리 들리시죠? 지금도 빨고 있습니다. 이래 넘어갔다가 다시 반대로 하면 뒤집어져 버리면 얘 작업은 끝이 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밸브가 열린 상태로 얘를 밑에다 두시면은요, 이 통에 있는 잉크가 다시 아이블록으로 갑니다. 그럼 작업 끝나요. 자, 보이시죠? 지금도 바람 빠지는 소리 들리시죠? 바람 빠지는 소리. 이 소리가 뭐냐면은 이 진공통에 있는 바람이 빠지는 소리입니다. 나 지금 석션기 구동 안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한 30초 정도 밟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석션기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지금도 바람 빠지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작업하셨으면은 빨리 제품을 작업해서 나가야 될 때는 이거 풀어가서 나가시면 되고요. 항상 여기에는 아이블록을 하나 물려갖고 밑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잉크가 아이블록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항상 여기는 페인크가 없어집니다. 페인크가 아니죠. 이제 잉크를 하루에 쓰시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블록 쪽으로 가져가 버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얘가 그 비어있는 아이블록이 물려져 있고 얘가 높은 곳에 있고 아이블록이 낮은 곳에 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잉크가 다 들어가고 나면 에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에어가 아이블록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여기 있는 잉크가 다 빠져나오고 나면은 이제 호수로 공기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기가 아이블록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질문을 하면 답을 잘 안 하더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프린트리 파주 사장님한테 물어봐라. 자, 미스터 전산사님은 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프린트리 파주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주세요. 통에 있는 잉크가 낮은 곳에 있는 아이블록으로 잉크가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공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쓰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에어가 생겼죠? 정지했죠? 이상 안 갑니다. 여러분, 에어는 아이블록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통에 있는 에어가 들어가다 어느 정도 선에서 정지합니다. 물론 완전 병을 열어놓고 여러분 물론 완전 병을 열어놓고 아이블록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놔버리면 다 들어가버리지. 근데 우리가 작업장에 그려두지 않잖아요. 여기 놔두고 아이블록 이쯤에 있으면은요 호수가 이렇게 U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요렇게만 납니다. 요렇게 좀 더 뒤로 갈까? 요렇게 되지 여기서 더 이상 아이블록으로 에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아이블록에 있는 오리피스와 이 호수의 오리피스 중심에서 만나가고 정지돼 버립니다. 더 이상 에어가 이리로 더 안 갑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잠깐 들고 있어봐라. 얘가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공기가 들어가 버리는 순간 수압은 없고요. 여기서는 이 수압은 어디서 만나느냐? 아이블록에 잉크 나오는 오리피스, 여기 아이블록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블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블록에 바늘이 있는 높이와 이 높이가 만나서 정지합니다. 요 높이에 만나가지고. 여기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요렇게 돼가 만납니다. 요렇게. 이 일로는 에어가 못 갑니다. 여러분. 무조건 진공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에어는, 얘가 쉽게 말해서 에어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면서 페인크가 안 나오고 다시 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썼는 이 석션 툴을 빼지 않습니까? 얘는 어떨 때 쓰느냐? 얘는 바로 페인크통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얘는 아이블록에 있는 순수한 잉크를 담겼기 때문에 이 잉크가 아이블록을 다시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잉크는 재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품 카트리지를 가공해서 안에 물로 씻어넣는 그 카트리지 속에 있는 잉크는 다시 일로 오면 안 돼요. 걔는 요 에어 작업에는 아이블록에서부터 차단법을 연결해서 전품 카트리지에서부터는 바로 석션해서 페인크로 가셔야 됩니다. 그 잉크는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트리지 잉크 채울 때만 여기서 페인크를 나오게 되는데 그 페인크 양이 굉장히 극소수 미세하게 작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때는 이 석션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꽂아 놓고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석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색이 일로 다 당겨서 가겠죠. 그리고 카트리지의 것을 석션할 때는 얘를 빼가지고 얘를 직접적으로 석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지금까지 내용에서 이해가 안 가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석션 툴로 석션에서 모아진 페인크를 또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다음 것을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들은 페인크를 직접 다 처리합니다.
이 완전 페잉크가 모여있는 잉크가 언젠가 또 쌓이고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잉크를 또 어떻게 지금 처리하는 거 내가 지금 시설을 해놨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사 질문해 주세요. 잉크를 낭비하는 것도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페잉크는 엄연히 폐기물입니다. 이 많은 돈을 주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폐기를 시키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이거는 사고 팔고 우리가 뭐 파는 걸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거는 필요하시면 사다 쓰시겠죠. 저희들이 본사에서 파니까 뭐 센터에서도 팔고 대리점에서도 팝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기술적인 것만 얘기합시다. 궁금한 것은 질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통에 있는 페잉크를 외부에 있는 우리 잉크 처리 시설로 그냥 이게 2층이거든요. 내보내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잉크가 그냥 햇빛에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양이 쌓인다는 뜻은 이게 외부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잉크통에 잉크가 쌓이는 속도보다 햇빛에 마르는 속도가 더 빠르게 해주면 돼요. 그러려면은 최대한 쓸 수 있는 잉크는 재활용하시고 꼭 페잉크로 갈 것들만 섹션을 해가지고 모으시게 되면요, 얘가 쌓이는 속도보다 잉크가 말라서 하늘로 가버리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당겼던 것도 페잉크로 가고 저렇게 있는 것도 페잉크로 가면요, 말라서 사라지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외부의 잉크 처리 시설이 의미가 없죠. 근데 이렇게 잉크를 관리하시면요, 잉크가 쌓이는 속도보다 말라가 하늘로 증발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두 번째 참고로 햇빛이 직사광선이 있는 햇빛이 잘 든 곳에다 그 페잉크통 큰 잉크 탱크를 두셔야 돼요. 왜냐, 잉크에는 수분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첨가제가 들어있습니다. 일반 병에다 넣어놓으시면요, 몇 달이 지나도 한 몇십 cc밖에 안 줄어들어요. 근데 직사광선에다 놔두시면요, 그 화학 성분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발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얘가 250ml 병입니다. 이게 300ml던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300ml입니다. 300ml. 그런데 우리가 요 꼬다리 보이세요? 꼬다리? 꼬다리 요 밑에까지가 250cc예요. 꼬다리까지가 250cc. 뭐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안료, 염료, 뭐 오륙 사용, 뭐 잉크 종류별로 다 만드세요.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어차피 석션기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통만 여러 가지로 만드시면은 잉크 종류별로 우리가 잉크를 관리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봐서는 이게 진정한 잉크 석션기입니다. 잉크 석션기.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잉크 모아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아이블록을 하나 두시고요. 아이블록 하나 두시고요. 우리가 잉크 렌탈 거래처 가면은 잉크가 남아있어도 갈아주지 않습니까? 잉크 조금씩 남아있는 팩들을 많이 있잖아요. 그거 아깝잖아요. 그거를 하우징에 넣으셔가지고 sektion기 이거 발로 밟고 틀어놓고 아이블록에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반대로 잉크를 여기다 모으세요. 여기다 다 빨아 당겨버리세요. 당겨가지고 그냥 아이블록에 연결시켜 놔놓고 그냥 볼일 갔다 오시면은 그 아이블록 팩 안에 250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 모아도 이게 시중에 우리 쓰다 남은 팩 잉크들 있잖아요. 아까운데 그냥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블록 S도 똑같이 얘 끝에 연결하셔갖고 이거 잉크 일로 담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좀 있으면 얘를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제품이 나옵니다. 디지털로가 써도 되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뭐 우리가 해외 수출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좀 편리하고 매장에 뭐 디스플레이 효과, 광고 효과 뭐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고가 제품을 쓰셔도 되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 소분기를 석션기를 이용해 가지고 잉크를 일로 보내서 일로 모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다는 소리는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앞으로 쓰임새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 기능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구성 좋은 석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써본 펌프 중에서 액체 펌프가 아닌 공합이죠. 공합 펌프로는 냉장고 펌프가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게 미스터 전산 사장님께서 처음에 냉장고 펌프 가지고 석션기를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비웃는 게 아니고요. 그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니 저걸로 석션기를 하나? 너무 우스운 거예요. 미스터 전산 사장님은 우리 잉크업계 대선배님이기 때문에 제가 비웃는 게 아니고, 선배님의 발상이 너무 엉뚱한 거라.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니 요즘 석션기 얼마나 하나 사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또 막 이렇게 보기 싫은 거 정말 싫어요. 막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도 제품처럼 보여야 되거든. 그게 억수로 몸에 배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참 막 우스운 거예요. 너무 엉뚱하고 이 미스터 전산 사장님이, 이 선배님이 너무 엉뚱한 거야. 근데 작년이지? 내가 인천에 미스터 전산 사장님 매장에 놀러 갔다가 이 석션기를 진짜 직접 쓰는 거 한번 봤거든요. 굉장히 이게 좀 이래 튼튼해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 또 여러 대 만드신다고 그러시길래 대구 올 때 하나, 우리 개관식 할 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한 대를 샀거든요. 사가지고 내가 한번 써봤어요. 우와, 왔다. 정말 좋아, 정말. 아니, 진짜 냉장고 펌프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소리도 조용하고요. 시끄럽지도 않아요. 조용하고. 그리고 이거를 좀 작업장 밑에다가 제대로 구성만 하시면은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있어 보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또 다른 하나의 기능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레귤레다고요. 얘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이 발 스위치를 발로 밟게 되면은 얘가 석션을 해가지고 석션 당겨가지고 잉크 여기 이쪽으로 이동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좀 들어주라 이거. 아유, 들어가요. 보이게 해갖고. 요 보이게 해라. 요 누르시고요. 얘를 빼고 얘를 여기다 연결합니다. 얘를 여기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층에 있는 우리 페잉크 탱크에 있는 잉크가 반대로 일로 빨려 올라옵니다. 여기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버블 끓는 거 보이세요? 버블 끓는 게 보이나? 버블 끓죠? 하다가 잉크가 일로 들어올 때는 끓는 게 정지됩니다. 그때 손을 놓으시면은요, 놓고 얘를 다 풀어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페잉크가 1층에 있는 우리 페잉크통, 풀어야지. 1층에 있는 페잉크 탱크로 여기 있는 잉크가 싹 다 빨려서 그걸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 들어가고 나면 다시 얘를 빼시고 얘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페잉크를 1층에 있는 우리 잉크 탱크로 보내는 장비입니다, 이게. P마이크가 편하긴 편한데 내가 꼭 이거를 와샷을 입어야지. 이런 티셔츠를 입으면 자동 있어 봐라. 아, 나 진짜. 보셨습니까? 제가 공장을 새로 짓고 이제 우리 회사 땅에 우리 회사 건물에 공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이 업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시스템화 시키고
뭐 진짜 잉크 만지는 업이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가 지저분했습니까? 손에 잉크도 묻히고 막 지저분한 대로 막 일을 하고 그랬는데 좀 우리 직원들도 좀 편하게 일하게 좀 해주고 싶고 저도 이제 이 일을 좀 이래 지저분한 일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이블록에 잉크를 담고 섹션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동안에 제가 손에 잉크를 만질 일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잉크 만질 일이 없어요. 이거 하나는 이제 내가 사용하면 되고 하나는 이제 우리 직원 저는 2층에 있는 페인크가 1층에 있는 우리 그 건물 밖에 있는 페인크 탱크로 잉크를 갈 수 있는 설비를 2층에 했거든요.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헤드를 세척하고 뭐 페인크 모든 것들이 석션으로 다 잡아 당겨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시 여기서 또 아까 전에 내가 레귤레이터로 호스로 바꿔 꽂아갖고 똑같은 우리 이 냉장고 펌프로 돌리게 되면요 이 여있는 잉크가 밖에 있는 저걸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냥 바로 햇빛에 증발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겨울에 햇빛이 별로 없을 때에는 우리 고음용 물 끓이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동간으로 돼가지고 그거 넣어가지고 그냥 끓여버려. 벌벌 끓여가지고 그냥 그걸 기계를 꺼버리면요 수증기가 슬슬 올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각종 첨가제들은 그냥 급속도로 다 무너지고요. 순식간에 그냥 다 증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말려버려서 보내버리든가 아니면 또 두 번째 방법은 분산재를 없애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잉크를 가득 모아놓고요. 그 약품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시면은 용지를 밑으로 다 가라앉고 나중에 맑은 물만 위에 남게 됩니다. 그럼 그 물을 퍼갖고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럼 밑에 남아있는 용질과 액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또 놔두시면 말라 굳습니다. 그럼 그걸 퍼가지고 분리수거 봉다리에 담아서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부피가 큰 페인크를 완전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부피를 줄여가지고 그냥 처리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최대한 페인크가 안 나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최소의 페인크만 모으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페인크가 쌓이는 속도보다 햇빛에 말라서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평소에 작업하는 스타일대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낮고 넓은 수조에다 페인크를 모아 놓으셔도 우리가 페인크를 생산해내는 양보다 생산해내는 양이 얘가 증발해서 처리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국 페인크를 그냥 돈을 주고 그 폐기를 시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평상시에는 페인크가 안 나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런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밸브류, 체크 밸브 이런 게 다 제가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 직원이 이걸 제가 만들어 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공장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만든 것 뿐이에요. 이걸 얼마냐라는 질문은 안 받을게요. 그냥 우리가 내일 아침에 윤 차장하고 부품 다 계산하고 얼마 하는지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얼마, 재료를 팔았을 때 얼마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각 센터장님들한테 공지를 할 테니까 센터장님들한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는 이거를 완제품으로밖에 판매를 안 해요. 그리고 부자재는 센터들한테 다 보내놓을 테니까 만들어 쓰실 분들은 센터한테 부품을 주문하시고요. 본사한테 센터 이하 대리점, 취급점, 딜러분들은 본사로는 완제품밖에 주문 안 됩니다. 부자재나 이런 것들은 센터장님한테 주문을 하세요. 본사는 부자재만 판매를 하는 거는 센터한테만 판매를 합니다. 센터한테 구입하시면 되고 아니면 센터장님한테 술 한잔 사드리고 만들어 달라 그러세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바쁘실 텐데. 하여튼 센터장님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든가 센터장님한테 뭐 하고 같이 각 대리점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한번 하시든가 스터디 때 재료 준비해가지고 같이 한번 만드는 시간을 준비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서로 여러분들이 머리를 또 맞대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또 더 좋은 또 방식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주 만남하시면서 대리점 사장님들과 임금 만지시는 분들끼리 서로 교신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자꾸 끊깁니까? 지금도 끊어지세요? 인천센터장님 파업이라는데 지금도 영상이 끊어지십니까? 자, 지금 오늘 방송할 내용은 대부분 다 끝을 냈고요. 왜 자꾸 끊어지지? 끊어지면 안 되는데.
프린트리 파주 사장님은 그 영상도 중요하지만 채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장고 펌프는 제가 어디에서 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옥션에서도 판다하고 뭐 중고 냉장고 펌프를 사면 되는데 그게 어디 파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미스터 전사님이 이걸 처음에 하신 거라서 제가 이게 냉장고 펌프가 어디 파는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어떻게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부터 1분 정도만 질문 받고요. 질문 받고 바로 오늘 방송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방송은 바로 마감을 할게요. 자, 다음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 HP 8660 후속 모델인 8720 모델을 가지고 이제 지금 관세사 통관해서 지금 대구 본사로 오고 있거든요. 대구에 도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8720을 함께 신제품 8720 아직 한국에 출시 안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지금 비행기를 태워서 대구에 도착합니다. 8720을 속속들이 다 파헤쳐서 함께하는 시간을 내일 모레 목요일 21일입니까? 21일 맞네. 21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요일 날 다시 알찬 내용을 가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올리고 자막 좀 올려라 이 자식아 그거 방송 효과 누르고 엔딩 자막 체크하고 적용 눌러봐라.